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몸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걱정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특히 당뇨나 혈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면 밥상 차리는 것조차 큰 고민이 되곤 합니다. 이걸 먹어도 될까? 저건 너무 달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당뇨와 고혈압은 마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액에 설탕기가 많아서 끈적해지면 피가 잘 안 흐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심장은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어서 물 흐름이 막히면 펌프에 무리가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몸에 도움이 되는 채소들이 가득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채소 많이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뇨와 혈압, 이 두 가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진 아주 특별한 채소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정보일 뿐이지 지금 드시는 약이나 치료를 마음대로 중단하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식단을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살리는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그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그냥 먹을 때보다 바로 이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를 훨씬 잘 볼 수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나 찌개를 끓일 때 항상 들어가는 양파. 참 친숙하시죠? 그런데 이 양파가 사실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아주 유익한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이 튼튼해지면 당연히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크롬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해주면 혈액 속의 당분이 세포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양파 껍질을 그냥 다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 속살보다 껍질 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쓰실 때는 붉은 겉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리셨다가 물에 우려내서 차처럼 드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양파 드실 때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양파를 썰어서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요. 공기 중에 한 15분 정도 그대로 두어보세요.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공기와 만나면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성분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참 간혹 양파즙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즙으로 드시게 되면 당분이 농축되어서 오히려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요리에 넣어서 건더기를 직접 씹어 드시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양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양파만큼이나 위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만병이 물러간다는 말처럼 우리 몸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이 채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여러분,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드실 때 양배추즙이나 관련 약을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 양배추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바로 양배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때문이죠.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요, 가파른 미끄럼틀을 타고 확 내려오던 혈당이 양배추라는 완만한 계단을 만나서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이 덜 힘들어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관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정말 주목해 볼 만한 채소죠. 그렇다면 양배추를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오래 삶으시거나 볶으시면 그 소중한 비타민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살짝만 쪄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 드시거나 가늘게 채를 썰어서 샐러드처럼 드시는 겁니다. 식사 시작하시기 전에 양배추를 먼저 몇 젓가락 드셔보세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하지만 좋은 양배추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의 생양배추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장이 예민하셔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도 조금씩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파와 양배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색깔부터 아주 정열적인 빨간색입니다. 벌써 짐작이 가시죠? 맞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도대체 왜 당뇨와 혈압 관리에 좋을까요? 바로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들어주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서 훌륭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관의 탄력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라이코펜이 바로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너무 특정한 효능만 기대하시기보다는 매일 드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겁게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남아도는 나트륨, 즉 소금기를 몸 밖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나 찌개 같은 짭짤한 음식을 참 좋아해서 나트륨 섭취가 좀 많은 편인데 토마토를 챙겨 드시면 이 부분에서 톡톡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토마토는 참 착한 채소죠. 단맛은 적으면서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니까 추출할 때 간식 대신 드시기에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수분 함량도 아주 많아서 갈증을 자주 느끼시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수분 보충원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마토 보통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썰어서 설탕 듬뿍 뿌려 드시는 건 당뇨 관리에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설탕 대신에 열과 기름을 만났을 때 우리 몸에 더욱 좋거든요. 라이코펜 성분은 열을 가해주면 세포벽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썰어 드시는 것보다 불에 살짝 데치시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려 주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식사하실 때는 토마토 하나를 살짝 볶아서 계란과 함께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토마토가 성질이 조금 차가운 편이라서요. 평소에 배가 좀 차갑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어르신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채소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밥상 단골 손님으로 아주 친숙한 채소인데요.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해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 푸른잎 채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안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가 있어서요. 평소 혈당 관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주 눈여겨보시는 중요한 성분이죠. 또한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우리 몸 안에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물질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시금치 드실 때 꼭 아셔야 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혹시 이게 몸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결석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데치는 과정에서 그 옥살산이 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살짝 데친 시금치를 나물로 조물조물 무쳐 드실 때 참기름을 한 방울 살짝 넣어주시면요. 시금치 속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확 높아지고 고소한 맛도 아주 일품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셔야 하니까 시금치를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담을 하신 후에 식단에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5번째 주인공만 남았습니다. 이 채소는 사실 모양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죠. 겉모양은 울퉁불퉁하고 맛도 꽤 씁쓸합니다. 하지만 당뇨 관리에 톡톡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품고 있어서 아주 크게 주목받는 채소인데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달다는 옛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신기한 채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는 요즘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채소인데요. 여주 속에는 카란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아직 임상적으로 완전히 100% 약처럼 검증된 것은 아니니까요. 드시는 약을 대신해서 드시기보다는 밥상 위에 올라가는 좋은 반찬이나 차처럼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이 여주는 참 기특합니다. 여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 짠 기운인 나트륨 배출을 시원하게 도와주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특유의 씁쓸한 맛을 내는 성분이 위장 건강과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그런데 이 쓴 여주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가장 편하고 대중적인 방법은 여주를 얇게 썰어서 바싹 말리신 다음에 차로 끓여 드시는 겁니다. 집에서 보리차 끓이시듯이 연하게 끓이셔서 수시로 조금씩 마셔주시면 입마름이나 갈증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만약 싱싱한 생여주로 요리를 하실 거라면 쓴맛을 좀 빼주셔야 하는데요. 반을 쫙 갈라서 속에 있는 씨를 깨끗하게 파내시고요. 소금물에 잠시 담가두시면 그 강한 쓴맛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얇게 썰어서 돼지고기 살코기와 함께 달달 볶아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궁합도 아주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주 역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질이 아주 차갑거든요. 평소에 소화력이 많이 약하시거나 몸이 냉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요. 임산부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당 강화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과 여주가 몸속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양배추, 토마토, 시금치, 그리고 씁쓸한 여주까지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채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무병장수하며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원 치료를 성실히 받으시면서 매일 마주하는 내 밥상 위에 과연 어떤 음식들이 올라오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마운 채소들을 정성껏 챙겨 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첫걸음 아닐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모든 것이 기적처럼 좋아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매일매일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 나가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잊어버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파는 껍질까지 끓여서 차로 드시고요. 위장과 혈당 관리에 좋은 양배추는 살짝 쪄서 식사하시기 전에 먼저 몇 입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토마토는 기름에 볶아서 영양을 채우시고,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마그네슘을 듬뿍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씁쓸한 여주는 차나 볶음으로 챙겨 드시되, 혈당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드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오늘 나눈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절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에 새로운 것을 더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들 하지만요. 스스로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밥상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평생 고생한 여러분의 소중한 몸은요.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할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런 건강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구독 한번 꾹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생활에 꼭 필요한 쉽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그리고 마음 평안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